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컴퓨터와 생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과 수업을 하게 될 명은진 선생님이에요. 네, 저희 친구들과 앞으로 다양한 재미있는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Tom Suarez. I've always had a fascination for computers and technology, and I made a few apps for the iPhone, iPod Touch, and iPad. I'd like to share a couple with you today. My first app was a unique fortune teller called Earth Fortune that would display different colors of Earth depending on what your fortune was. A lot of people ask me, how did I make these? A lot of times it's because the person who asked the question wants to make an app also. A lot of kids these days like to play games, but now they want to make them. And it's difficult because not many kids know where to go to find out how to make a program. I mean, for soccer, you could go to a soccer team. For violin, you could get lessons for a violin. But what if you want to make an app? And the kids' parents might have done some of these things when they were young, but not many parents have written apps. Where do you go to find out how to make an app? Well, this is how I approached it. This is what I did. First of all, I've been programming in multiple other programming languages to get the basics down, such as Python, C, Java, etc. And then Apple released the iPhone, and with it, the iPhone Software Development Kit. And the Software Development Kit is a suite of tools for creating and programming an iPhone app. This opened up a whole new world of possibilities for me. And after playing with the software development kit a little bit, I made a couple apps. I made some test apps. I'd like to finish up by saying what I'd like to do in the future. First of all, I'd like to create more apps, more games. I'm working with a third-party company to make an app. I'd like to get into Android programming and development. And I'd like to continue my app club and find other ways for students to share knowledge with others. Thank you. 네, 영상 잘 보셨나요? 2011년도 때 이제 강연한 영상인데요. 12살이었어요. 네, 자신이 만든 앱을 청중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들으셨나요, 친구들? 이제 자기가 어떻게 앱을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 만들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학생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친구들도 이 수업을 잘 듣고 따라오면 방금 영상을 본 이 친구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앱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배울 앱 인벤터라는 것을 이용해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앱 인벤터를 다루어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에 관한 이론을 배워서 실력을 쌓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친구들에게 소개할게요. 네, 먼저 앱 인벤터를 통해서 저희는 스마트폰 앱, 특히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 앱 인벤터를 설치하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그리고 앞으로 배울 강의 목차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앱 인벤터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먼저 코딩이 뭔지 배워볼게요. 코딩이 뭘까요, 친구들? 요즘 코딩 교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른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C 언어, 자바, 파이썬이라는 여러 컴퓨터 언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앱들이 있죠. 그 앱들은 다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런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는 쉬울까요? 여러분 영어도 배우기가 쉽지 않죠. 네네. 영어, 일본어 다양하듯이 컴퓨터 언어도 다양한데 이 언어도 제대로 배우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아직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앱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앱 인벤터를 배우려고 해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른쪽 아래 화면처럼 생겼는데요. 그럼 우리 자세히 볼까요? 네, 앱 인벤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 화면을 설계해야 돼요. 바로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이에요. 첫 번째 디자이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빈 화면이 보이죠? 이걸 보면 저희 스마트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 화면을 나타낸 건데요. 이 빈 화면에 여러분이 만들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이콘도 넣고 버튼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다양하게 디자인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마우스로 끌어다가 오른쪽에 놔두면 그게 디자인이 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그림판 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화면만 디자인을 하면 앱이 완성이 될까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군가가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어때요? 다른 화면이 보인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어떤 동작을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즉 하나하나의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에게 하나하나의 동작을 지시해주는 코딩이란 게 필요해요. 그런 것을 바로 디자이너 화면이 아닌 블록 화면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블록 화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동작을 지시하는 것을 이렇게 설계한 화면인데요. 이것도 아까 디자이너 화면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끌어다가 퍼즐을 맞추듯이 쌓으면 동작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직은 안 해보셨지만 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앱 인벤토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하기 위한 몸풀기로 간단한 준비만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다양한 앱을 스마트폰 상에서도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려면 스마트폰과 앱 인벤터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연결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AI 컴패니언, 에뮬레이터, USB가 뜨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스마트폰과 앱 인벤터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AI 컴패니언은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에뮬레이터는 실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눌렀을 때 이 프로그램 위에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가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별도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실행 속도도 느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권장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USB는 컴퓨터와 이제 스마트폰을 USB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AI 컴패니언으로 해볼 텐데요. 자, AI 컴패니언을 먼저 눌러볼게요.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떠요. QR코드가 보이죠? 네, 이걸 여러분 스마트폰에 전송하면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스마트폰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는 앱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앱 인벤터 앱인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IT AI2 컴패니언 앱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하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네,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앱을 실행시켜 보세요. 네, 이런 화면이 뜨죠. 이 화면에 아까 앱 인벤터 AI 컴패니언을 눌렀을 때 나온 QR코드 오른쪽에 있는 6자리 코드를 이 앱 화면의 빈 박스에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앱이 실행하게 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희가 실제로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크롬에 접속해서 구글에 들어가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먼저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이 없으신 분은 네,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사이트의 주소창에 앱 인벤터 주소를 입력할게요. 네, ai2.appinventor.mit.edu 이것을 입력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화면이 뜰 거예요. 뭐 설문조사를 하라든지 환영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런 거는 일단 친구들이 알아서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언어가 지금 영어라서요. 우측 상단에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네, 친구들 그러면 다 한국어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앱 인벤터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를 누르면 네, 여러 가지가 뜨고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배워나갈 것들이에요. 저희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제 이것들을 해볼 텐데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만든 곳에 들어가져 있는데 좌측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버튼이나 체크 상자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해서 오른쪽에 놔둘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디자이너 화면이죠.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또 어떤 화면도 설계해야 된다고 배웠죠? 네, 바로 블록 화면이었어요. 그럼 블록 화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블록 화면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네,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끌어다 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다시 디자이너 화면부터 와볼게요. 좌측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기에 또 다양한 버튼이나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좌측에는 인터페이스 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센서도 있고 네, 센서에는 아까 봤던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기능을 의미해서 실제로 이렇게 끌어와도 디자인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가속도 센서는요. 기능을 의미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세게 흔들 때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을 지시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혹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세게 흔들었을 때 다른 어떤 사람한테 문자가 간다든지 혹은 전화가 간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도 오늘 많은 것은 하진 않지만 앱 화면이 빈 화면이면 쓸쓸하잖아요. 버튼 하나만 놔둬 볼게요.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버튼이 들어갔죠,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만 버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앱을 켰을 때 이 버튼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나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먼저 프로젝트를 저장할게요.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목록이 보이죠? 또 다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서 또 상단에 있는 연결해서 저희가 코드 번호를 확인해야겠죠. 네, AI 컴패니언에 들어가 코드 번호를 확인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 스마트폰에 깔아놨던 앱을 켜서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네, 입력하셨나요? 네, 간단하죠? 실제로 입력하니까 이렇게 정말 버튼이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 앱에서도 보이게 됐어요. 네, 오늘 친구들 저희가 한 거는 가장 앱 인벤터로 앱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해본 것이에요. 이걸 시작으로 5학년 친구들과 앞으로 수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텐데요. 저희는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도 하고 컴퓨터에 대한 이론도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첫 수업은 강의 소개랑 앱 인벤터에 대해서 그 기본 환경을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바이러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한 이론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엔 다시 실습에 대해서 할 거예요. 실습은 실제 이론하고 실제로 같이 함께 따라해보는 수업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또 실습을 하고 개인정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프레지에 대해서 새로운 또 배워볼 거고요. 또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한 컴퓨터 개념, 네, 그리고 다시 실습, 순서도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다시 실습으로 저희 알찬 수업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 해볼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친구들.